우리 중년들은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좋은 경험도 많겠지만 나쁜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이 단 한 사람을 찾기까지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만큼 신뢰를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중년에 많은 남녀 싱글분들이 서로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절반 이상은 3개월 또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초반에 조기 연애가 붕괴되는 그런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라면 그 신뢰라는 그 기초공사를 처음 단계부터 잘 쌓아나가야 돼요. 아주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가야지만 안정적인 감정이 구축이 되고 그 위에 뭐 미래도 설계할 수 있겠고 또 현재의 뭐 애정도 더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런데 그 기초 공사가 부실하거나 잘 되지 않으면 관계와 감정의 가벼움 때문에, 신뢰의 부재 때문에 안정적인 연인 관계로 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신뢰를 초반에 쌓아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연락 문제, 이 남녀가 연락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왜 더 연락을 안 하냐, 왜 연락을 너무 많이 하냐, 이제 이것 때문에 서로 불안정하게 되면은 이미 그거는 두 사람이 오래 잘 가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 문제가 먼저 편안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돼요. 내가 연락했을 때 또는 연락을 안 했을 때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속을 이행을 잘 하는지, 그 사람이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깨는지, 이렇게 크고 작은 약속을 이행하는 걸 보면서 또 신뢰가 쌓이거나 또 불신이 생기거나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솔직함, 거짓말, 이런 것에서 만약에 한두 번 그 사람이 크던 작던 어떤 거짓말을 했다라면 그것도 역시 신뢰를 굳건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중년들은요, 이 신뢰를 쌓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혼이라는 그런 아픈 과거의 경험 때문에 사람을 더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바람을 핀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만나도 상대가 저 사람이 바람기가 있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혹시 외도를 하지는 않을까, 늘 이런 거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언제 어느 때 깨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외주를 타게 돼요.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중년 싱글들이라 하면 물론 사별도 있지만 이혼의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이혼한 사유로 인한 그 과거의 트라우마, 그 과거의 경험으로 상대를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이 신뢰를 쌓아가는 그 기간, 남녀가 만나서 적어도 한 1년 동안 서로 사계절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탐색하고 연구하고 계속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상대에게 하는 행동이 상대가 나로 하여금 불신을 느끼게끔 하는 행동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년 남녀에게 이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신뢰가 없으면 결코 두 사람이 오래 갈 수 없이 단기적인 짝짓기로 끝나고 말 건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신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만나기도 힘든 연인이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데 서로 믿을 수 없는 이 불신한 감정 때문에 한쪽이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그것이 불신할 만한 일이었다면 뭐 타당하겠지만 나는 아니었는데 나의 생각 없는 또는 나의 주의 깊지 못한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또는 말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나의 불찰이고 나의 잘못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남녀 간에 신뢰가 쌓아가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몇 가지 행동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년 남녀가 불신하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불신. 경제력이 좋은 사람은 상대가 나한테 다가올 때 또는 상대가 나한테 호감을 느낄 때 언제든 늘 저 사람이 나의 돈을 보고 나에게 잘해주는 건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나의 돈을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닐까? 늘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그런 불신을 갖고 있고, 또 돈이 없는 사람도 심지어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상대의 경제력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돈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이 경제력에 대한 이 불신은 많든 적든에 관계없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상대를 의심하고, 또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상대를 의심하게 돼요. 물론 남녀 사이에 그 경제력이 너무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뭐 결혼이나 미래를 함께 약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경제력에 대해서 서로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대충 그렇겠지, 있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했다가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가진 게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끝이 보이는 이제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 경제력을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오픈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서로 나누고 쓸 것인가, 쉐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사귈 때 특히 초반에는 돈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상대가 얼마가 있던, 내가 얼마가 있던 상대의 경제력을 탐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이 사람이 내가 연금은 얼마 받는지, 내가 자산은 얼마 있는지, 이런 걸 왜 알고 싶어 하지? 왜 궁금해 하지? 혹시 이 사람이 나의 돈을 보고 나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운 얘기,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상대에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초반에. 그거는 아마도 한 사귄 지 1년? 정말 2년? 됐을 때, 서로 이 신뢰관계가 완전히 구축이 됐을 때, 나 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 하고 어떻게 좀 서로 도와줄 수 있겠지만, 마음이 우러나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초반에 갑자기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면 그것을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뭐 상대에게 아무리 빠져있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만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이걸 내가 도와줘야 되나? 저 사람이 혹시 나의 돈을 보고 온 건 아닐까? 왜 돈 얘기를 하지? 굉장히 일단은 기분이 나빠지고 불편하게 되면서 이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나의 어려운 경제력을 처음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제적인 불신은 뭐냐면, 쓸데없이 나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거. 나는 얼마가 있고 얼마를 벌고 뭐 이렇게 자기의 경제력을 과신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말로 자기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서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경제력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만나서 1년 정도 되기 전까지는 굳이 확인하려고도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나의 어려운 경제력을 알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돈 얘기가 나오는 순간 불편해집니다. 불신을 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든. 자, 그 다음에 또 중년들이 많이 하는 불신은 바로 이성적인 불신입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몇 명의 남자를 만났을까? 이러한 이성적인 불신 있어요. 특히 이혼한 지 오래된 사람들, 혼자 산 지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잘난 사람들, 예쁜 사람들, 충분히
과거에 남자가 많았을 것 같은 여자, 또 과거에 많은 여자를 만났을 것 같은 남자, 이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의심을 해요. 저렇게 이쁜 여자가 일만 했을 리는 없어. 저렇게 잘난 남자가 여자를 안 만났을 리는 없어. 그러면 그 상대의 이성관계에 대한 계속 의심을 해요. 전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이혼한 경험이 있던 사람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가 믿고 의지해도 될 만큼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로열티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충성심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결혼을 선택해도 될 만큼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남자들은 또 특히나 여성을 볼 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여성분들도 이 남자가 바람기가 없어서 나만 바라볼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잖아요. 중년은 그게 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혼하고 나서도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을 통해서 상처를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이 사람은 경제력으로, 이 사람은 이성 문제로, 또 이 사람은 다른 문제로 이렇게 계속 네거티브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많은 나쁜 경험들을 다 어떤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계속 의심하면서 저 사람이 괜찮을까? 아니면 바로 손절, 차단 이렇게 해버리니까 중년 연애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신은 뭐냐면 인간성, 인성, 인격에 대한 불신입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믿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성품, 인품, 성향, 성격, 그것도 또한 역시 손절하고 도망가게 되고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런 관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약에 만나서 나르시스트, 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 경계성 성격장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아마 그것도 굉장히 큰 불신으로 인해서 이 연애를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도망가게 되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이상해.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야. 그 사람 좀 문제가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빨리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겠죠. 우리의 방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녀가 만나서 1년, 최소한 2년 동안 이 신뢰라는 그 관계를 아주 잘 쌓아 나가야 돼요.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이성을 만났을 때, 남자나 여자를 만났을 때 이런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관계를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일단 나부터 내가 한번 나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내가 상대에게 어떤 불신을 주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아무리 사랑에 빠져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 관계가, 이 상황이 나에게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려요. 상대는 언제든 나를 의심할 수 있고 나의 또 신뢰에 관계된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하고 탐색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정말 내가 신뢰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건강한 정신을 가졌는지 이런 문제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상대를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를 믿을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도 그를 믿고 그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관계 구축에 좀 더 신중해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이 진전이 된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 중년들은 그런 속도가 아니라 방향,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를 잘 생각하셔서 그 방향이
맞는 사람과 함께 신뢰와 안정을 구축하셔서 계속 깊이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연애와 사랑을 응원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